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쉬시는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채팅창에 계속 이사님 찾는 글이 올라와서요. 심지어 제가 새벽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굿모닝 마켓워치 할 때도 앵커님 언제 오시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예, 잘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시장 정리해 주셔야죠. 오늘 세 가지 그 이슈를 가지고 나왔죠. 한 9일 정도 쉬었는데 여러 가지 변화는 없었어요. 변화는 없었지만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상당히 좀 많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슈는 그 미국에 대해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월 첫째 주까지 이전 고점을 한번 가는 거. 근데 미리 갔기 때문에 약간 먼저 매수의 마인드는 접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어저께 캐나다하고의 무역 합의를 하면서 일단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혼조세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합의를 했으니까 중국과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멕시코가 합의가 됐을 때는 그 미국의 이게 문우신 장관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류어 총리가 만남을 가지면서 무역 협상에다 재개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근데 지금 그 캐나다 협상이 됐을 때는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 결정을 내린다든가 미국으로 여행을 약간 금지시키면서 상당히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대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캐나다하고의 합의가 시세를 폭발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장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올랐었어요. 다우 차트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제가 아마 요 시점에 그러니까 요주는 우리가 쉬었죠. 제가 이틀을 쉬었고 그다음에 요 양봉 때 여기서 일단 매도 마인드, 그러니까 매수 마인드는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빠졌다가 어저께 다시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일목균형표사에 보시면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후행 스팬 요렇게 요 지점까지 갔다가 밀린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이격상으로는 고점을 약간 높여놓은 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볼 때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냐라고 본다면 중국과의 협상 마무리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과 협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중국과 협상이 돼도 재료 소멸. 또 협상이 안 되고 문제가 되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딱 그쪽으로 흐를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 자, 그렇다면 미국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전망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 시장은 제가 아마 10월 첫째 주까지 정도를 보고 있었죠. 이번 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윗꼬리가 길어져서 지난주 음봉, 여기 보시면 음봉을 다시 메워주면서 음봉이 탁 터지면 일단은 거의 뭐 매도 마인드 쪽으로 접근하는 게 100%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올해 10월이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머니투데이 방송이 2008년도 10월 1일 날 개국을 했어요. 제가 개국 멤버인데 그때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10일 날 제가 아마 900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10월 24일 날 900을 가서 시장이 초토화됐던 게 그게 2008년도입니다. 그거에 딱 10년 주기 올해 딱 와 있는 달이에요. 근데 그 달인데 지수가 그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내려가는 중이었고요. 지금은 고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꺾이는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 시장에서 말하는 주굴라 파동처럼 10년 주기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하고 이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그 3,600조 WMP 이게 뭐냐면 자산관리 상품이라 해서요. 요거는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PF 부동산 PF 대출이라든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자금인데 이거를 주식 투자에 허용을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이 예전에 일본처럼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죠? 주식에도 투자하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중국도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일환이냐라는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아, 중국이 결국 미국과의 분쟁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접근하는 그런 과정.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시장 공통적 핵심은 아, 이 자리는 지키고 싶구나라는 게 현재 중국 시장의 모습이다. 그 자리가 제가 아마도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 120주선에서의 하방 경지선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해드렸고 거기서 양봉이 출현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국경제로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달에 양봉이 좀 커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과 연동해서 갈 거냐에 대한 싸움인데 중국이 3,600조를 주식 투자 허용을 해갖고 중국이 만약에 부양을 성공했다 치면은 그때 우리나라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미국과는 디커플링, 중국과는 커플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커플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의 상승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제 세 번째 이슈는 KDI의 그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돌직구를 했죠. 한은이 금리 인상 시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은이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KDI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유출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의 0.25 가지고는 주택을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사실은 금리 차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맞죠. 근데 경기 상황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정말 쉽지 않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진짜 한 번에 많이 하지 않는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KDI 돌직구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결국 한국은행의 고심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을 잠깐 10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주선을 돌파한 현재의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연하게 뚫고 갈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사실 예전에는 2,470을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상승 마인드에 대해서 약간 접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한 매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공감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징검다리 연휴 이후에는 또 이혜리 앵커가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